안녕하십니까, 박미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 같은 경우에는 유지대로 재산이 분할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협의분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유언이 없다 하더라도 상속인들 간에 다 모여서 협의가 되면 그 지분 비율대로 이제 나누는 상속 등기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 법정 상속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협의 분할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 지분 비율보다 더 많이 가지는 사람도 있고 덜 가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이건 증여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상속으로 인한 협의 분할이기 때문에 이 협의 분할은 증여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제 여기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게 민법 부분하고 상증법 부분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협의 분할로 해서 나중에 이제 진행되더라도 협의 분할을 하게 되면 최초에 상속받을 때부터 이 분할을 인정해줘서 이걸 상속으로 보거든요. 근데 세법에서는 좀 다른 건 뭐냐면, 협의 분할을 했다가 또 나중에 이 지분 비율을 바꾸게 되면 이게 상속으로 인한 협의 분할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들끼리 네가 좀 더 가져 이렇게 또 나누는 그런 증여가 되는 건지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에 정해놨거든요. 세법에 정해진 거는 확정, 그러니까 협의 분할로 해서 확정으로 상속 등기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재협의 분할을 하게 되면 이건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분할을 할 때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라 이제 예외사항을 두고는 있는데, 예외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채권자가 나타나 가지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 같은 거라서 이 재산을 이대로 나눌 수 없게 된다든가, 또 하나는 물납 신청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이건 물납을 못 받아줘 이렇게 해가지고 물납이 기각되면 이대로는 또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 분할이 바뀐다든가, 이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정당한 사유로는 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 분할을 할 때는 명확하게 서로 정해서 신중하게 나누는 게 중요하고요. 이 지분이 바뀌면 안 된다는 사실을 좀 명심하셔야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언제 생기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부동산 재산이 있고 금융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그닥 고민할 게 없는 게, 이 부동산을 네가 가지는 대신에 이 금융 재산을 내가 더 갖겠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또 하나는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우리 전부 다 각자 지분대로 가져가자 해서 등기해서 정상적인 절차로 가져가면 또 이런 분은 문제가 없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택이 한 채 있든가 그리고 농지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주택은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규정이 크고, 예전에는 다주택 중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택은 주택이 없는 사람이 상속받는 쪽으로 염두를 많이 두고요. 또 하나는 농지거든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상속받으면 이게 관리하고 처분하는 농사 짓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보통 농사를 실제로 짓는 사람이 이 농지를 상속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형제가 많이 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한 명이라던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농지가 그 상속인에게 넘어가겠죠. 재산이 많으면 더 나눠줄 수 있겠지만 그게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거 그러면 일단 내가 농사를 짓고 나중에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 이렇게 이제 손쉽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택 같은 경우에 내가 주택이 없으니까 이걸 받아서 나중에 팔아가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고 서로 나누자, 이런 이제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은 상속은 혼자 다 받았고 나중에 이걸 나눠주게 될 때는 증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한번 내고 증여세를 또 내게 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가급적 웬만하면 자신의 상속 지분 비율대로 가져가는 걸 좀 권장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속받고 6개월 내에 팔 거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지분을 한 명으로 몰아서 파는 그런 행위보다는 어차피 6개월 내에 팔면 차익이 많이 붙어서 내더라도 상속세와
그 취득가와 양도가가 같아지기 때문에 세금은 동일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지분대로 취득세를 내고 팔아서 그 돈을 나누고 이런 절차를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또 생각해 볼 문제는 농업법인이나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법인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정상적인 지분대로 취득을 하고 농업법인에 승계하고 그리고 농업법인의 주주들을 상속인들이 동등하게 가져가서 나눈다든가 이런 절차를 좀 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신중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까먹었던 부분이 있는데 상속협의 분할을 할 때 내가 이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그 다른 상속인한테 돈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의 재산에는 금융재산이 없지만 상속인의 형제가 돈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걸 포기하는 대신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속 그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는 돈은 양도로 봅니다. 이것도 이제 명심하셔야 되고 이제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의 핵심은 아무튼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신중하셔라. 그리고 한 번 나눠진 것을 다시 가져올 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